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긴장했거든요. 제가 못 들어올까 봐. 근데 제 목소리도 잘 들리고 잘 보이시는 거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나디근 아이디 분들도 많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굉장히 오늘 이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이렇게 SNS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굉장히 긴장했어요. 제대로 못 들어올까봐.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맞게 시작했으니까, 일단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실, 지금 11시잖아요. 지금 11시인데, 11시는 어떤 시간인가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아, 러브토토로 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도쿄에서 사시는 러브토토로 님이 한 번에 키우기로 아이들의 국어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연락해 주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11시라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지금 다 자고, 그리고, 이 시간은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보통 뭐 하시나요? 저는 보통 이 11시 시간에 그냥 좀, 뭘 하죠?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맥주를 마시거나, 뭐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막 이 혼자만의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 이렇게 라방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 능력 키우는 아이의 말하기 연습의 저자 신효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책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나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 사실, 미스트롯을 포기하고 오셨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미스트롯은 진짜 저도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포기하고 오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필링님, 네, 맞아요. 그때 댓글 달아주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뭔가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처음이니까 그걸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아이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이 책 자체가 시작된 것이 뭐냐면 국어 능력에 대한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잘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특목고에서 선생님으로 계신 분을 좀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요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국어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국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이 분의 과목은 뭘까요? 우리 생각하면 그냥 국어 선생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만났던 분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왜 수학 선생님인데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문제에서 뭔가 아마 이제 뭐 사고력 문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력 문제에서 숫자를 바꿨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푼대요. 그런데 똑같은 뉘앙스의 문제인데 한 문장을 바꾸거나 뉘앙스를 조금만 바꿔도 아이들이 문제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 틀려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목고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조차도 지금 국어 실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국어 능력이 떨어져서 뭔가 학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국어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사실 국어 능력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지파라도 안 되는 건 국어다. 다른 과목들은 어찌어찌 올라가는데 뭐 지파라도 안 되는 건 국어 능력이다, 국어 실력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국어가 뭐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 국어를 좀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의 반증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국어 실력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떡하지? 뭔가 이런 좀 절실함, 절박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연령대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그 학부모님들부터 뭔가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국어를 못했나? 뭔가 이런 그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그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국어를 잘했는데 그 시기가 돼서 갑자기 국어 실력이 뚝 떨어질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뭔가 좀 엉성하게 뭔가 이렇게 부실하게 다져져 왔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좀 부실하게 만들어져 왔던 아이들의 어떤 국어 실력이 복잡한 서술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그게 그냥 그렇게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잘 알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왜 그걸 잘 알 수가 없었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복잡한 서술 구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화책에서 맥락을 굳이 파악하지 않아도 그 장면 하나하나만을 이해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구나 읽었다 아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잘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또 사실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통 생각거리를 주고 뭔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이 굉장히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뭐 말이 뭐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좀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배고파요. 나 이거는 하기 싫어. 좋아. 기분이 나빠. 뭐 이런 즉각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그런 뭔가 표현들이나 말하기는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사실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별다르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이 아이가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할 줄 알고요. 생활에 불편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쓸 줄 알죠. 이게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쓸 줄 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어 이제 책만 읽으면 열심히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학년 때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집중적으로 뭔가 그 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 사실 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다른 곳이요? 사실 우리 불안하잖아요. 영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몇 년 정도는 앞서서 선행을 시켜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우리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뭔가 입력을 줘요.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싶고, 많은 거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런 데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모국어에, 한국어에, 국어에 좀 집중해서 국어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 뭔가 좀 충분치 못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말하기도 애가 말도 하고 그리고 말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 됐지.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나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국어 실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국어 능력, 국어 실력이 요즘 아이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키워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국어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어떻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어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생각했을 때, 사실 국어는 뭔가요?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있지만, 그냥 뭐 우리가 그래 뭐 좀 늦고 빠르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듣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국어기 때문에 좀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 좀 뒷전으로 하고 보통은 우리가 국어 실력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책 읽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책을 읽고 쓰고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책을 읽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능력이라고 했을 때, 국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모국어는 사실 듣고 말하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어 능력에서 우리가 실력을 다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언어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듣고 어떤 게 있죠? 듣고 말하고 또 읽고 쓰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영역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이걸 톱니바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서로 연관을 굉장히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만 읽어서 이 초기에 어떤 구어나 뭐 구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제 책에도 사실은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가 나와 있었는데, 영어권에서는 이제 모국어 학습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연구들 중에서는 초기 구어 능력이 아이들의 향후 읽기 이해 능력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학습 영역에 굉장히 뭐 좀 아주 강렬한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구어 능력이라는 건 듣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하기가 뭔가요? 말하기는 말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라고 하면 말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못하나요? 우리가 뭐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표현을 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표현을 하고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말하기에서 더 이상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하기 연습책이잖아요. 그래서 제 책의 제목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발표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자신 있는 태도로 큰 목소리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습시켜주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들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기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언어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말하기에 해당되는 것은 말하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느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기라고 했을 때 언어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말하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뭔가 할 때 필요한 아주 가벼운 어떤 말하는 그러니까 수준의 배고프다 수준의 그런 말하기는 우리가 언어 능력과는 사실은 좀 관계가 없고요. 네, 그렇게 큰 관계가 없고요. 되게 어떤 생각을 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말하기 연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 책에서 여기에 지금 필링님께서 책을 읽고 아이랑 게임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고 책 네, 너무 도움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제가 그 쓴 아이의 말하기 연습책의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거리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말하기 연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생각거리라고 한다면 아유 뭘 생각해? 뭘 어떤 거를 생각거리를 주는 거지? 뭐 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생각거리가 뭐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표현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맞아요. 이 표현을 잘 못하고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뭐 생각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어떤 거냐면 제가 그냥 뭐 아이하고 이제 걸어가거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 하세요? 할 얘기가 사실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언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저자님은 그냥 툭 치면 툭 아이와 얘기할 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저도 아이와 있을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저 아이와 걸어가다가 그냥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야, 나무가 초록색이다? 나뭇잎이 초록색이네? 왜 초록색이지? 그러면 어른들은 당황하고 황당해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맞아요. 풍경 이야기 같은 것들도 좋고요. 아이들은 뭔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잎이 초록색 옷을 입고 싶었나 보지. 아니면 초록색 오늘 음료수를 마셨나 보지. 이런 얼토당토 아닌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여줄 때도 그렇구나. 뭔가 야, 너 진짜 재밌다. 너 진짜 독창적이다. 야, 너 말 진짜 들을 만하다. 너 이야기 정말, 네 얘기는 정말 가치가 있다. 라는 식의 어떤 반응을 해나가면 사실 아이들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대단한 얘기를 했나 봐. 내가 좀 재밌게 했나 봐. 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또다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라고 아까 지금 왜 나뭇잎이 초록색이야? 라고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이한테 야, 저기 할아버지 있잖아. 저기 서 있는 할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화나신 것 같지? 그러면 애가 화나신 것 같아. 왜 화가 나셨을까? 이런 뜬금없는 얘기도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할 때 저희 아이가 저도 몰랐던 걸 관찰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진짜 저는 그냥 뜬금없이 물어봤는데 아이가 엄마 아까 내가 봤는데 저 슈퍼 아저씨랑 아까 좀 싸웠어. 싸우시고 나온 것 같았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후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한번 생각을 해서 관찰을 해서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뭔가 왜라거나 전후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리액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언어 교실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아이 말을 되물어보면서 다시 질문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언어 교육서에서 언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한 곳에서 아이들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말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그게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야. 아니야. 그거 하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아이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거나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그런 부모와 아니면 그래서 그랬어? 그랬구나.
아, 네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 주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훨씬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심 있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했을 때 뭔가 뭐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과 아, 그랬다고? 그랬어? 라는 사람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과 똑같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느낀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말에 있어서 아, 내가 아이의 말을 수정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의 말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반응을 한다면 아이들도 내 말이 진짜 괜찮았어. 나 다음에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이런 좀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리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할 거리와 더불어서 아이의 말을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거리를 주게 되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 나름의 어떤 앞, 뒤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이가 뭔가 머릿속에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맥락의 파악, 뭐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 능력을 키워져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사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은 맥락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좀 간단한 서술 구조의 어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국어 실력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커서는 갑자기 아이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자체가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뭔가 습관이나 연습을 했던 아이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인지에 따라서 사실 맥락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서술 구조가 복잡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굉장히 큰 어떤 좀 관건이 되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지금 상상력을 길러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밀미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상력을 길러주고 싶은 것은 사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런 거였어요. 뭐, 왜 나뭇잎이 초록색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제 책에 나와 있었던 사실 문장 만들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생각의 어떤 크기를 넓혀줄 수 있는 언어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문장 만들기를 한다거나 또 상상력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도 같이 제 책에 뭔가 책을 읽기 전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질문들, 서로 뭔가의,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 저렇게 했겠다의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맥, 맥락 파악, 이런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아이 말에서 맥락 파악이나 문맥 같은 것들을 잘 짚어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 말에서 빠져있는 정보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듣더라도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꼬집어서 그래서 어디서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이렇게 좀 짚어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의 구어 능력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구어 능력에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아이는 책을 읽을 때도 읽으면서 또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구어에서 아이가 맥락 파악이 굉장히 좀 다져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진 맥락 파악으로 책을 읽을 때도 훨씬 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맥락을 파악하면서 챙겨가면서 읽는 버릇을 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서술 구조가 복잡한 것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사실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말은 쓰기는 그렇게 막 기교를 부리거나 막 이런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또 옮겨 쓰면 글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어떤 언어 능력들이 같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들, 그런 상황들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책 읽고 독서 노트 쓰고 계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 언어 능력을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 국어 능력을, 모국어를 탄탄하게 키워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노출이나 영상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말해보면서 그것을 생각과 말과 생각과 말을 계속 연습을 시켰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 받아들이기만 한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한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월등히 더 똑똑해 보인다고 할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고학년이 돼서 내가 뭔가 이해를 해서 내가 뭔가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내가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서 알아가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는 사실 전자의 아이가 훨씬 더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냥 우리가 국어 능력이 정말 요즘 아이들이 떨어졌다.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어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읽기와 쓰기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아주 그냥 넓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벌써 25분이나 돼서 조금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뭐 읽으신 분들과 관련돼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아이의 출력을 유도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귀찮고 힘들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어 교육이요. 아, 제가 여기 지금 저는 사실은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아마 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국어에 그 모국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지금 학생들을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맞아요. 조기 노출이 중요하다. 네, 모국어 노출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왔어요. 그래서 이 많은 너무나도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사실 저는 제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모국어가 탄탄하면 영어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정말 저는 좀 약간 느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도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너의 영어도 이만큼은 될 거야 라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뭐 제 아이가
뭐 언어 능력이 타고나고 이런 거 관계가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국어 수준이 모국어 실력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실력이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외국어 실력도 이 정도고 수준도 이 정도고요. 모국어 수준이 이 정도인 사람은 이 정도까지 외국어 수준이 같이 끌어올라가요. 제가 그 학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교관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고국에서 자기의 본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모국어를 구사하면서 오신 분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초급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급이 되면 사실 자신들이 모국어로 썼던 그런 복잡한 구조나 아주 수준 높은 어휘나 이런 걸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시도해보고 막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자기 나라에서 이 모국어 수준이 이 정도인 학생들은 사실은 한국에 여기에 와서 막 그냥 아무리 가르쳐도 헐, 대박 좋다, 대박 맛있다, 이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 아이는요, 영어 교육은 지금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에 정말 한 번 1시간, 2시간짜리 그냥 학원에서 그냥 회화 정도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가 그냥 책을 읽으면서, 영어 책을 읽으면서 집에서 한 10분 정도 영어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 서술 구조가 또 이 스토리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길진 않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모든 것을 모국어에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책 읽고 독후 활동하면서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런 것도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정말 충분히 됩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생각을 말한다가 기본적인 아이의 구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에 대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충분히 정말 좋은 언어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또 앞에 넘어갔었는데요. 바쁠 때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반응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매번 반응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매번 반응을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책에는 정말 매일 제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 돌아오면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싶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좀 그렇게 놓칠 때는 놓치지만 약간 의식적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너의 말을 정말 들어주겠다. 너 열심히 내가 반응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좋고요.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간 정해놓고 읽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도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자기 전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걸 한 다음에는 책을 읽는 시간이라는 약간 좀 규칙적으로 이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이야 라는 것을 좀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딱 맨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좀 정해놓을 때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데 국어 성적은 별로 안 좋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잠깐만요.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사실 책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은 맥락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맥락을 파악해서 전후 상황을 뭔가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다면 국어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면 사실 제대로 책을 읽고 그것을 맥락을 파악을 했다면 국어 성적은 아마 좀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이가 사실 그냥 정말 글자만 읽고 있는 것인지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읽는 것인지를 약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질문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혼자 읽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학년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가 몇 살인지 국어 성적이니까 아마 초등학생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학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좀 읽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뭔가 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읽기를 시작할 때 뭔가 이런 거 있지? 라고 하면서 제 책에 나왔던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도입 질문 같은 것들도 같이 좀 해보고요. 읽어가면서 뭔가 아이가 읽었는지 너 이거 알아? 뭐 다시 대답해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건 이랬나? 이 사람이 이랬는데 아까 저 사람이 뭐 했더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좀 어머님들이 해가시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 맥락을 파악했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는 아이들은요. 그 길의 글밥이 길어지면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까 몰랐던 건데 이 문장이 왜 나왔지? 뭐지? 앞에 뭔가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거 나왔나? 하면서 앞으로 돌아가면서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활동 자체는 내가 하나하나 이 상황 자체를 전후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기 때문에 아이가 좀 그런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글자만 읽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독할 때 적힌 단어를 빼거나 아이가 생각하는 단어로 읽으면 네네네. 책에 적힌 단어를 빼거나 아니면 그 책에 쓰여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다시 읽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읽어야지. 약간 이렇게 틀렸어. 이거 뺐잖아.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빼고 하면 맞아. 그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 갔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한 번쯤 다시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습관적으로 약간 문자 인식을 할 때 비슷한 글씨가 앞에 나와 있으면 좀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분 상하지 않게 친절하게 그냥 다시 한번 부드럽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거 빼먹었네? 내가 이 단어라고 말했는데 이거였네? 라고 좀 인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제가 어휘력이 좋지 않아요. 아이 어휘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어휘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조금 부족하신 분, 다 다르죠.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휘력이 좋지 않아도 아이들의 어휘력보다는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1급 학생, 정말 한국어를 모르는 1급 학생을 가르칠 때는 그 학기에는 저도 같이 덩달아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만 하게 되고요. 제가 정말 고급 학생들, 5급, 6급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어휘력이 올라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그래도 신문 같은 거 인터넷 신문도 보고 글들도 보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실 때 작정을 하고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 이 단어, 그래 오늘은 이 단어로 정한다.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한 번쯤 그냥 얘기해봐야지. 애한테 한번 그냥 쓱 던져봐야지. 아니면 너 이 단어 알아?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런 걸 한번 좀 가르쳐봐야지. 이런 좀 약간 의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내성적인 것도 표현하는데 영향이 사실 표현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성격이 이게 내성적이고 또 좀 완벽한 성향에 내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틀리고 싶지 않아. 이런 성격일 경우에 표현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 최대한 분위기를 뭔가 부모님들이 좀 반응을 해주실 때 최대한 정말
너 정말 잘 얘기했다. 야, 그런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반응들을 최대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새로 배운 속담, 사자성어 이런 걸 뜬금없이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새로 배운 것을 뜬금없이 이렇게 사용할 때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거 배웠어?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한 번은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이럴 때 쓰면 더 멋있다? 이럴 때 쓰면 더 자연스럽다? 라고 그냥 은근슬쩍 슬쩍 넘어가 주시면 사실 아이들은 금방금방 고쳐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알겠다. 뭐 이렇게 돼서 그냥 한 번씩 슬쩍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맥락 파악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국어문제집 풀 때, 학습지를 보거나 한다. 네, 네. 지금 어려운 어휘는 알려주는데, 쉬운 건 앞뒤 문장을 읽으면 무슨 뜻일까라고 물어요. 모르는 어휘를 즉시 해결해 주는 게 나을지. 사실은요,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아이가 단어를 물어보면 그 앞과 뒤에서 이제 처음이라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앞이나 뒤에서 한두 문장 앞이나 뒤에서 유추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라면 아이에게 뭔가, 그래서? 라고 하면서 끌어주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추를 해주게끔 이렇게 끌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대충 봤을 때, 이게 지금 앞뒤에 너무 멀리 나와 있어. 이거 유추하기가 너무 힘들어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마시고, 한두 번씩 아이가 추측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나오면 앞뒤 문장을 보면서, 이게, 이러네, 어떨까? 라고 한번 좀 추측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약간 일종의 습관이고, 단어를 유추하고 파악해 나가는 것도 좀 약간 연습이라서 쉬운 부분에서는 한 번씩 연습을 시켜줘서 아이들에게 내가 이거 단어 뜻 찾았다. 내가 추측한 게 맞았다. 라는 그런 좀 성취감이나 좀 자신감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모국어 실력이 탄탄하면 외국어 능력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영어에 집중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영어에 집중을 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언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언어의 마스터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가 모국어가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영어를 마스터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모국어가 탄탄하면 올라온다라는 그런 좀 믿음 같은 것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어렵게 하시는군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시는 편이라면,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너무 어려운 단어로만 사실 사용을 하면 좀 아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고 3세, 4세 이런 아이들 5세 이런 좀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단어보다 정말 그냥 구체적이고 구구절절할 만큼 자세하게 그냥 설명하는 게 그냥 저거라고 하면 되는 걸 좀 길게 쉬운 말로 늘려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면
좀 어려운 단어들을 한두 개씩 사용하셔도 아이가 전체적인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잘 못했다거나 이 정도가 되면 좀 어렵겠고요. 가급적이면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면 쉬운 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을 제대로 파악해서 읽는 게 좋은 거겠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가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책마다 달라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끄적끄적 이 책 중간부터 봤다가 또 접고 저 책도 좀 봤다가 접고 이럴 때도 있고요. 그냥 이거 대충 막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막 할 때도 있고 한 권만 계속 볼 때도 있어요. 계속 볼 때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막 제한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책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책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고 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요. 하지만 좀 학년이 올라간다면 속독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독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독을 하느냐, 여러 가지, 빨리 읽는 친구, 천천히 읽는 친구, 많이 읽는 친구, 조금 읽는 친구 다 다른데요. 그거는 약간 좀 어른들도 다 스타일이 있듯이 아이들도 스타일이 있고요. 하지만 진짜 글자만 막 이렇게 대충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중간에 좀 개입을 해서 좀 뭔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좀 풀어놓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 만화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학습 만화가 사실 좀 고민이죠. 제가 작년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그때 또 코로나 때 아이가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얻은 학습 만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줬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잘 가는 거죠. 저는 일을 해야 되고 아이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너무 잘 보니까 순간 좀 유혹에 흔들렸는데요. 학습 만화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약간 학습 만화를 좀 보게 돼서 이거 줄여야 되겠다. 주말에만 일하고 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 또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잊어버려서 이제 좀 학습 만화를 안 보게 됐는데요. 학습 만화는 저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식을 얻는 게 우리가 책을 읽는 거의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스토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텍스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책 읽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만화는 이렇게 막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이 텍스트 파악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 만화는 주말에만 또 시간을 정해서 마치 게임하듯이 그냥 한 30분 이렇게 1시간 딱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하게 이거 봤다가 괜찮아, 딴 거 봐도 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에만 몰입하면 조금 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네,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좀 풀어두는 게 이게 요즘 이제 학습만 하는 좀 가급적이면 읽지 않게 하지만 그 외의 책들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맥락 파악에는 만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대충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악 능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네. 그렇죠. 네, 저도 지인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책장에 있다가 저는 심지어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구석에 넣어뒀는데요. 저도 이제 지인한테 받았는데 이게 조금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물책만 좋아한다면 동물책만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동화, 고전, 필독도서, 네, 그럼요. 소설류 읽혀도 되고요. 어떤 뭐 취향, 어떤 책이든 간에 우리가 뭐 진짜 나쁜 내용 뭐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아이의 어떤 책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이가 책을 멀리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책에 진짜 관심이 정말 열심히 책을 읽혀주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언어 활동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을 주고받는 아이의 말에서 오늘 사실 아이와 주고받는 얘기,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라방 하느라 아침부터 좀 긴장이 돼서 너무 긴장돼서 생각해보니까 아이와 얘기다운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밥 먹어, 빨리 가방 싸, 이제 신발 신고 나가자. 학교 갔다 와서 내일 숙제 뭐야? 챙겼어? 밥 먹어? 빨리 자. 이거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금은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생활에서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왜 어디서 무엇을과 같은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좀 언어 자극을 주시면서 아이가 한마디라도 생각을 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키 정말 잘 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 키도 사실은 생각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다음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제 진짜 딱 50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 동안 늘 하던 이야기, 늘 그냥 하는 아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들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말하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혹시 또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래동화 이서부와 네, 열심히 우리 아이들 국어 능력을 정말 함께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